어디 상갓집을 갔다 왔어. 그날부터 이상하게 막 사고가 자꾸 나. 이상하게 시름시름 아파.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해가 바뀌면서 신수라는 거를 한 번씩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해우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상문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상문. 네, 보통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징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시각으로 풀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자삼성이 진을 쳤어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럼 오늘날 하시는 상황에서 상문이 들어온 것과 돌아가신 후에 들은 상문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후에 상문이 들었어. 그럴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만약에 영업집에 어느 날 갑자기 장사가 안 돼. 잘 되던 집이 그냥 꾸준하던 집이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이제 부정이 들었다고 그러잖아. 근데 상문이 가장 많아. 상문이 들었을 때는 빗자루고 쓴 것처럼 손님이 없어요. 갑자기 손님이 없어. 그리고 한두 사람 오는 게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런데 어디서 개구신 같은 것들이 와갖고 지그들끼리 싸우고 난리를 쳐. 상문이 들면 거기가 보면 그래. 그나마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예 그냥 그 상문을 어떻게 풀지를 않았을 경우에는 정말로 터든 눈을 감을 정도예요.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현재 그 상황에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디 상갓집을 갔다 왔어. 상갓집을 갔다 왔는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막 사고가 자꾸 나. 이상하게 시름시름 아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니까 꿈자리가 서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상문에 걸리면 아프고 사고수가 들어오고 또 우환이 자꾸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건강 상태라든지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손님의 발길을 끊는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호상이야. 사실 만큼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냥 뭐 이렇게 호상으로 가신 분들은 상문이 들질 않아. 그런 경우들은 후손들이 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어느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에 우환이 지고 막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호상으로 가신 분들은 그렇게 뭐 큰 탈이 생기질 않더라고. 그리고 또 호상으로 가신 분들은 굳이 뭐 구태여 뭐 진호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내명대로 못 살다가 부명에 가신 분들이 뭐 사고로 갔다든가 뭐 아파서 뭐 오래도록 고생을 하시다가 간 경우들 또 뭐 이렇게 정말로 막 비명 행사로 가신 분들은 이제 진짜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그런 상갓집에 갈 때는 조금 가시는 분들, 문상을 가시는 분들도 주머니에 뭐 파실에도 한 주먹씩 챙겨 갖고 가신다든가 이렇게 좀 하시고 그 해운년에 내가 상문살을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문살이 껴있고 상문에 올해는 상갓집 가지 마세요라고 무당들한테 들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조심들을 하셔야지. 상갓집을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상문살이 들었기 때문인가요? 뭐 상문살에 상문주당을 맞는다 그러잖아 우리가. 상문주당. 그러니까 뭐 혼인주당, 상문주당 이런 주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올해에 내가 그런 쪽에 조금 신수가 좋지 않아.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상갓집 가지 마세요. 혼인집 가서 식사하지 마세요. 이런 거를 당부를 하잖아요. 신수를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잘 염두를 해주셨다가 아무 생각 없이 상갓집을 가서 밥 한 끼를 먹고 그냥 문상하고 왔는데 막 아프고 막 사고가 나고 막 연타로 막 안 좋은 막 우울한 일이 자꾸 생기잖아. 그럴 때는 빨리 이제 가셔서 푸시는 것이 최고예요. 이렇게 상문 주당이 들었을 때 상갓집을 방문하고 온다면 앞전에 말했던 그런 내용들의 상황에 처한다라는 거죠.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정초에 어디 가서 신수를 봤는데 상문주당을 좀 조심하라 그랬어. 상갓집 가지 말라 그랬어. 하시는 분들은 안 갈 수는 없잖아. 그거 피치 못하게 가야 되는 집은 가셔야 되니까 뭐 비방을 좀 해갖고 가세요. 주머니에 팥을 한 주먹 갖고 가서 문상하고 차 타기 전에 그냥 뒤로 던지고 온다든지 나만의 그런 거를 아니면 집으로 막 가셔서 게장을 한 숟갈 퍼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 이제 탈이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점을 봐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상문살로 힘들어서 음. 그런 풀이를 해준 경우도 있었나요? 그럼요. 1차적으로 이제 벌써 이제 안 좋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저도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진우기를 하는데 이 일을 잡아놓고부터 저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우리 집 실장님이 음. 몇 날 며칠 저렇게 잠만 자요. 보시다시피 어. 의욕 상실이 오고 음. 무기력증 걸린 사람처럼 네. 엄청 부지런한 분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누워만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파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그분이 이제 좋게 돌아가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조금 누군가는 이제 우리가 직위를 받는다고 그런단 말이야. 표적을 받아요. 근데 이제 풀고 나면 또 괜찮아요. 풀고 나면 괜찮고 뭐 무당이 뭐 귀신과 함께 사는 게 무당인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질 수는 없잖아.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메시지 전달 사항이 있을까요? 해가 바뀔 때 무작정 다 상갓집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해가 바뀌면서 신수라는 거를 한 번씩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수를 보시다 보면은 올 해운년, 뭐 예를 들어서 갑진년이다 그러면 갑진년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무속인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올해는 뭐 혼인 주장이 됐든 상문 주당이 됐든 뭐 이렇게 뭔가 그런 부분에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그거를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꼭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무속인한테 꼭 해답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조심할 부분들은 조심을 하셔서 맞지 않아도 되는 불행을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비켜갈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비켜가시기를 바랍니다.